사랑이들 안녕하세요. 레드아카데미의 킥이었습니다. 오늘은 스파스티시티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잘 먹는 경구약인 스파스티시티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경구약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서 약을 먹는 것이 좋다 혹은 약을 먹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스파스티시티 때문에 경구약을 먹었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물리치료사들은 환자들의 이러한 증상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니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파스티시티에 대한 정의는 우리 이미 공부를 했고요. 스파스티시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가바 A라든지 가바 B 등등의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약을 우리가 많이 처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약이 바로 디아제팜이라든지 바크로펜 이런 종류의 약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환자를 처음에 만났을 때 혹은 만나기 전에 어떤 EMR상으로 바크로펜이라든지 디아제팜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셨으면 이분은 스파스티시티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스파스티시티가 있다 하더라도 100% 이러한 경구 투약을 하는 약을 처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스파스티시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스파스티시티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지 혹은 정말 해롭기만 한지에 따라서 약을 처방할 것인가 아니면 약을 처방하지 않고 운동치료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환자 중에서 C레벨 환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C레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지에서 막 올라오는 스파스티시티를 이용해서 바닥에서 휠체어로 올라가고 트랜스퍼하는 기능을 이 스파스티시티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파스티시티를 줄여주기 위한 약을 만약에 투여하고 먹게 된다면 트랜스퍼를 한다거나 이러한 ADL을 할 때 조금 더 어려움을 가지겠죠. 이런 경우는 무조건 스파스티시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을 투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마비가 조금 심해가지고요. 여러분, 이 강직으로 인해가지고 골밀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부종을 경감하는 등등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스파스티시티를 약으로 조절하지 않고 조금 더 운동치료로 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스파스티시티가 너무 심해서 리지디티나 스파스티시티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관절의 움직임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근수축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구축이 심한 경우에는 근육의 긴장도를 조금 떨어뜨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스파스티에 대한 어떤 경구 투여약을 먹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경직이 이런 스파스티시티가 아주 국소한 부위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지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아요. 전신적으로 포스처럴 톤, 자세 긴장도 제가 저번에 말씀해 드렸죠. 자세 긴장도 자체에 이 스파스티시티가 아주 크게 좌우가 되는 정도면 경구 투여 약으로 스파스티시티를 조절하지만 국소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부분에서 스파스티시티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경구 투여 약보다는 보톡스라든지 페놀이라든지 알코올 같은 인젝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선호하고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효과를 더 많이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직의 원인 자체가 뇌 질환인지 아니면 척수 질환인지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합니다. 뇌 질환이 있을 때는요, 어떠한 피부 근육 반사가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경구 투여 약 정도가 효과가 있지만 척수 질환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스파스티시티 같은 경우는요, 큐타네우스 리플렉스, 다시 말해서 근피신경, 피부가 어떤 감각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것들로 긴장도가 높아지는 그런 반사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스파스티시티에서는 경구약을 떨어뜨려가지고 스파스티시티 조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스파스티시티를 오래 먹으면 모든 약물이 그렇겠지만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스파스티시티의 경구약의 부작용은 바로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과요. 그리고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려 주는 거니까 근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조금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간 기능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정말 초기 때 물리치료사 초기 때 어떠한 환자를 받았는데 저는 근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저항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중력에 대항하는 어떤 운동도 많이 시키고 이랬는데
근력이 증가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이 치료실로 오시면 운동하려고 하는 모티베이션도 보이지 않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하고 자꾸 포스처 컨트롤 자꾸 떨어지는 것을 포스처 톤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그때 바로 그 환자분이 스파스티시티를 조절하기 위한 경구 투약약을 용량을 증가시키는 단계였다고 합니다. 용량을 증가시키는 그 단계 때는요, 그 약물에 환자분의 몸이나 환자분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살짝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타나면 지금 스파스티스틱 약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환자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자 이러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스파스티스틱의 약, 예를 들어가지고 바크로펜, 디아제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잘 이해되셨죠?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